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 아들에게 넘겨준 지 딱 1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차가운 차단음만 들리는 전화기. 작은 단칸방 구석에서 식어버린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72 박창수 어르신. 내가 내 손으로 제 무덤을 팠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주면 100% 후회한다는 말. 그건 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습니까? 재산을 넘겨줄 때 이 문서 하나만 써두었어도 법적으로 전부 되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도 지키고 내 노후도 완벽히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 3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십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어르신은 번듯한 30평 아파트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 이 사업만 성공하면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 눈물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주겠다고 상속 대신 증여를 선택했지요. 아파트 명의가 바뀌던 날,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예 이전 도장이 찍히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안부 전화가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핑계가 늘었습니다. 급기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집을 팔아버린 아들. 어르신은 보증금 몇백만 원에 월세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옮겨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남은 것은 차가운 방바닥과 깊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밤, 어르신은 어지럼증에 비틀거리다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장판 위에서 밤새 홀로 추위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쌓인 것은 단수 예고 통지서와 병원의 진단서였습니다. 영양실조와 심한 탈수. 어르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동네 한 바퀴도 돌지 못하는 신세. 몸도 마음도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나.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서운함과 원망이 가슴을 칼로 베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나쁜 생각마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린 건 이웃에 사는 영희 씨였습니다. 수척해진 어르신의 모습을 본 영희 씨는 말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이렇게 끙끙 앓으시면 안 돼요. 영희 씨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과거 법률 상담 봉사를 했던 영희 씨는 어르신의 사정을 듣고 해결책을 찾으려 밤새 공부했던 겁니다. 자식한테 준 재산,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양 의무가 있고 조건을 붙여 증여했다면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죽 한 숟가락을 삼키며 어르신의 눈에 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만 하며 쓰러져 있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영애 씨는 매일 아침 어르신의 단칸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르신의 손에 효도 계약서 서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첫째,
재산을 줄 때는 반드시 부양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영희 씨는 공책에 적힌 구체적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매달 부양료 얼마를 지급한다. 연 몇 회 이상 방문한다. 이 조건을 어길 시 증여를 해제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만 민법상 효도 계약이 성립되어 나중에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영애 씨는 어르신을 데리고 법률구조공단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는 어르신의 상황을 듣고 불효자 방지법에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미 재산을 넘겼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식적인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증여 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애 씨는 가장 현실적인 증여 기술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르신, 한 번에 다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재산은 연금형 분할 증여로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큰 돈을 한 번에 넘기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넘기거나 유탁 형태의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은 매달 부모를 찾게 되고 증여세 절세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어르신은 영희 씨의 도움을 받아 아들에게 정식 법적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 해제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 강경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연락이 끊겼던 아들 민수에게서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후 법원의 조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판 돈 일부를 반환하고 매달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칸방을 벗어나 작지만 깨끗한 원룸으로 이사한 어르신. 식탁 위에는 이제 따뜻한 밥과 국이 올라옵니다. 어느 주말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소고기 한 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원망으로 얼룩졌던 가슴속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법적인 울타리가 생기자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무조건적인 증여는 자식에게는 독이 되고 부모에게는 비극이 됩니다. 나의 노후를 지키는 명확한 한 줄. 부양조건부 증여 계약서. 이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부모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자녀분들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나누시며 노후와 증여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로운 준비가 가족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줍니다.